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 살고 있는 신과장입니다. 나이는 38세이고 2015년 결혼해서 현재 6살 딸아이가 한 명 있고요. 저는 출퇴근 시 왕복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아내는 다행히 차량으로 10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면 내 집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집값이 끝없이 상승을 하고 청약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희망이 좀 더 사라져 갔었고요. 와이프랑 같이 이제 청약은 포기하고 집을 사야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게 9억 7천이었고 9억 7천짜리 이제 연끌러가 이제 된 상황이 됐죠. 정부 규제 등등을 다 보니 이게 제 상황은 무리를 많이 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현재 제가 매수한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우선 동탄 집은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안전마진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1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중립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최악의 리스크가 뭐냐면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방관자처럼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내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집들도 다 같이 내리게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럴 때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상급지를 보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원래부터 가고자 했던 곳들 있으면 그 상급지를 가격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상급지의 가격이 그래도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의 가격이랑 상급지에 많이 올랐던 아파트가 좀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이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고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시장이 좀 왜곡되어 있는 가격이 있을 때 가격 자체가 비슷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방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시장에 내가 직접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계속해서 가격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다, 방관자처럼. 그러면 나 진짜 간절하잖아요. 가격 내리게 되면. 근데 세상은 그 간절함에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가격이 올라라고 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내렸을 때라든지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위기일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만 해놓으시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가 아까 주인님 해주신 것 같이 마진이 좀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비싸게 사신 건 맞아요. 왜냐면 여기 전세가 이제 매매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입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원리금 부담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원리금 갚느라고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주택에 끼어있는 담보대출을 갚으면서 20년, 3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건가. 근데 그것도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 집 하나를 마련하고 원리금을 담보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그 안에서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다. 직장생활도 나는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분이 급여도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도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마진도 어느 정도 한 1억 이상 마진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사는 게 내 인생 행복의 최대치인지 그게 아니라 돈을 모으면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는 게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계속 전세를 주셔야 되는 거죠. 전세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깔고 하는 돈을 줄이면서 그거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거에 대한 답은 두 분이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대구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 대구 출신이시구나. 네, 항상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 근처가 20년 만에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대구 어디를 가도 지금 아파트를 허물고 신축이 올라오고 그 어마어마한 공급을 사실 저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데 그 시기에 신축 분양권을 노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구축이나 재개발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멘토님들에게 의견 및 전략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대구를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도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대구 미분양, 대구 가격 떨어진다. 그런 기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는 곳들도 급매들이 나오고 있는 곳들도 전세 금액이 갑자기 빠지고 있는 곳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이 실제로
다른 지역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지금 저렴한 건 맞아요. 가격이 좀 싸다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대구가 공급이 너무 많아요. 올해도 많았는데 2022년도에도 2만 세대 정도, 2만 세대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더 많죠. 3만 5천 세대. 그리고 2024년에도 2만 세대 정도가 넘게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수치인지를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2만 세대, 3만 세대인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잠시라고 하면 강남에서 그래도 좀 좋은 입지에 포함이 되죠. 강남 4구라고 한다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가 한 21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주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공급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2008년도, 2007년, 2008년도에서 엘리트파가 거의 2만 세대 가까이 떨어졌어요. S, 리센츠, 트리지움, 그리고 파크리오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전세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거기 근처에 있는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도 가격이 그렇게 떨어져요. 근데 대구는 어떨까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파크리오나 이런데 여기 이제 송파에 있는 곳들은 그래도 2007년, 2008년 이후에 2009년, 2010년도에는 공급이 없었어요. 근데 대구는 어때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공급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대구를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걸까요? 맞죠? 너무 궁금해요, 저한테. 언제 사면 돼? 저 몰라요. 주인님이 또 대구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저도 대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가 최저점이다. 이거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주인이 역전세 준비해. 있지? 네, 저도 항상 눈여겨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최저점이 어딘지. 근데 이건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무릎에서 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무릎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닥을 찍게 되면 그 무릎이 어디쯤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무릎을 찾는 게 이제 나만의 최저점을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최저점. 그러면 한번 반등하는 시점을 노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대구에 거주하셔서 알겠지만 상승장 한번 시작되면 무섭게 오르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대구는 크기 때문에. 그 상승장이 그래도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반등하는 시점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분양권이든 그리고 분양권 조금 더 빨라야 되겠죠. 분양권이든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입지 좋은 구축도 괜찮고 신축도 괜찮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대구 시장이 다른 도시들보다 먼저 가는 도시들이에요. 왜냐면 다른 도시에서 지금 공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들이 없잖아요. 근데 공급이 많다는 거는 실제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분양을 해요. 분양하고 나면 지금의 대구처럼 그렇게 공급이 생기게 돼요. 그럼 사람들 어떤 심정일까요? 무섭겠죠. 두렵겠죠. 네. 가격 떨어질 것 같잖아요. 전세가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전세가가 떨어져요. 그게 왜냐면 실제로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전세 세입자를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때 공급이 많게 됐을 때는 전세를 빼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전세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려서 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빨리 팔고 기존에 집이 있다면 빨리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집이 잘 팔릴까요? 팔리지 않을까요? 새 아파트도 싼데. 그러면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격도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점점 안 좋게 변해요. 그럼 당연히 분양도 없겠죠. 그런 시점에 매매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전세로 거주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월세를 거주를 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임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임대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임대 물량은 한정적이게 되니까 오히려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다가 떨어지는 매매가를 쳐서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격이 반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올라가고 지금과 똑같은 그런 사이클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 시장을 한번 잘 보고 계신다면 다른 지방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하면은 다 돈 벌죠. 맞아요. 네, 뭐 너무 쉽잖아요. 그럼 입주 물량 줄어들 때 사면 돈 벌겠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거는 투자를 잘 모르는 거고요.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대구 외에 다른 시장 상황도 중요해요. 왜냐면 떠돌아다니는 돈들 대구 말고 다른 데 있으면 그 돈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또 매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막 뭐 입주 물량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입주 물량 줄어드는 시기에 탁 들어가야지. 투자는 그렇게 산수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오히려 아까 주인님 얘기해 주신 것 같이 보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그리고 충분히 가격이 싸다는 생각이 들 때 사서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다 할 수도 없는 바닥잡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런 비법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 실제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냥 뭐 이 시기에 뭐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 요 시기 진입 시기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 잘 안 믿어요. 예, 그거보다 가격을 잘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